다음에 교재는 486페이지 피세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그래서 의제는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죠.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공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업종들. 그 다음에 원칙은 102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 그 다음에 개인, 요분들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밑에 다 있긴 있어요. 여기 486페이지 밑에 보시면 세율 다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닌지라 일단 저희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해요. 제조업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에 이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거, 이제 앞으로 간이과세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건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나셔야만 시험 문제에서 요 문제를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제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 그래서 원래는 면세잖아요. 면세는 매입세액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를 있게 해주는데, 왜 이런 거를 만들었냐면,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요, 이거를 만약에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면 살 때는 면세잖아요. 근데 팔면 과세면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일반적인 서민 경제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서민 경제에 영향이 분명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87페이지에 의제 매입세 공제식이라고 있어요. 거기 두꺼운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구입 시점. 요건 나오면 100% 이론입니다. 구입 시점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무슨 시점이라고요? 사용 시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왜 구입 시기로 하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재료거든요. 이 재료를 언제 쓸지 판단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구입 시점으로 하는 거고, 감가라는 건 가격이 감소하는 건데 쓰면 쓸수록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 거보다는 중고가 가격이 어떻죠? 싸죠. 그게 왜 그래요? 감가상각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 하게 되면은 가격이 싸지는데, 이제 회계에서 보는 거는 뭘로 보는 거냐면, 쓰면 쓸수록 값어치는 뭐 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세요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앞에 보세요. 앞에가 아니고 488페이지 피세요. 488.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튜브 실업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를 예정 신고시와 확정 신고를 각각 가정하여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뭐 하시래요? 반영하래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부가가치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날짜는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일단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몇 월이요? 9월. 그 다음에 예 아니요? 아니요. 일단 30초 드릴 테니까 아니다 1분 드릴 테니까 거기 제천농협, 파주농협, 제천농협 있으시죠? 입력해도 될 것 같으면 동그라미, 입력하면 안 되면 뭐요? X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제천농협은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파주농협도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제천농협은 X예요. 왜 X냐면 제가 아까 적어드린 것 중에 요거 있었죠.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계산서나 뭘로 하셔야 된다고요? 신용카드.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라고 써드리면 현금 영수증 포함이에요. 직불카드하고. 그건 항상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거 먼저 입력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시면은요. F2 공급자에서 뭐요? F2 그래서 F2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농협이요? 제천 농협.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20년 8월 10일. 요게 2020년 교재라 2020년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구분 보시면 여기는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서고 물품명에는 배추. 그 다음에 몇 킬로요? 5만 킬로. 그 다음에 매입가액은 얼마냐면 2,000 아니에요. 1,900이에요. 얼마라고요? 1,900. 왜 1,900이냐면 운임 포함되어 있다라고 거기 비고에 써 있어요. 비고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운임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안 되는 거 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원재료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렇게 썼었죠. 여기 위에 보시면 살 때는 뭐 해야 된다? 원재료 해야 된다. 요게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운반비 그 운임은 운반이잖아요. 운반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제일 밑에 보세요. 교재 제일 밑에. 그래서 교재 제일 밑에 보시면 공제율은 무슨 업이래요? 네, 중소 제조업이래요. 중소 제조업은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인데 시험 볼 때는 여기처럼 104분의 4 이런 거 안 나와요. 저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쪽지 시험은 별도로 안 볼 거니까 지금 상황이 쪽지 시험 볼 상황이 아니니까 그 2장짜리 외우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추가로 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거 넣으러 갈게요. 제천농협 끝났으니까 무슨 농협이요? 파주농협.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F2
F2 무슨 농협이요? 이번엔 파주농협. 2020년 9월 며칠이요? 5일. 그 다음에 구분은 신용카드. 물품명은 고춧가루 500kg. 매입가액 얼마요? 1560.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이렇게 넣으면은 첫 번째 거는 끝났어요. 예정신고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는 주로 확정신고가 나와요. 무슨 신고가 나와요? 확정신고. 왜 확정신고가 나올까요? 확정신고가 뭐하니까?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매입가액, 예정신고 매입가액 얼마라고 써 있어요? 3,460. 예정신고 매입가액이 여기 보시면 총 얼마치 샀어요? 3,460.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예정 넣고 확정 넣으셔 이런 건 안 나와요. 예정이면 예정, 확정이면 확정.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출제가 됩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 끝났으니까 확정 가야 되는데요. 확정은 날짜를 바꿔주세요. 수정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날짜는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아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거기 10월 19일, 11월 7일, 11월 14일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앞에 또 OX 하세요. 거기도 보시면 10월 19일 거는 농어민이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뭐를 잘 기억하셔야 되냐면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 제조업만. 지금 제조업이라 그랬잖아요. 중소제조업. 그래서 동그라미예요. 만약에 제조업이 아니면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악농협은 계산서니까 되고요. 파주농협은 안 돼요. 뭘로 받아서요? 간이 영수증으로 받아서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입력하러 갈 거예요. 여기에다가 F2 정태영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20년 10월 19일 그 다음에 구분은 뭐요? 네, 농어민. 그 다음에 물품명은요? 네, 일반 미. 수량은 800.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이라고요? 아니, 그 매입가액은 400.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별거 없죠?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관악농협값도 입력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관악농협 취득일자는 11월 며칠이요? 7일. 구분은 계산서. 물품명은 양파 몇 킬로요? 600kg. 매입가액은 600만원에 104분의 4. 여기까진 별거 없어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한도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계산이요? 한도 계산. 요 밑에 넣는 거거든요. 여기가 문제예요. 요 밑에. 그래서 지금부터 한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과세표준. 지문에서 과세표준 찾으세요. 책에서. 그래서 앞에 보세요. 여기 과세표준 예정분에 거기 지문에 얼마라고 써 있죠? 8천.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8천.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확정분은 얼마예요? 1억이죠. 그래서 1억 치시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부터 할 거. 여기 B에 무슨 매입액이라고 써있죠? 단기 매입액이라고 써있죠? 앞에 잠깐만 보세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소득세에서 단기는 1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년. 근데 부가가치세에서 단기는 6개월이에요. 왜 6개월이냐면 우리가 1기하고 몇 기로 나누죠? 2기로 나누죠. 그 단기가 1기나 2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기간이 틀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만 단기 그러면 몇 개월로 봐야 돼요? 6개월. 나머지는 몇 년이요? 1년이라고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정신고 매입가액 아까 얼마였어요? 3,460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00만 원에다 3,460 더하면 얼마죠? 4,460 치시고. 아, 그리고 요거 안 적어 갖고 왔구나. 잠시만요. 요거 일단 4,460 치시고 제 것만 바꿀게요. 여기에 이제 요거까지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하나를 안 적었네요. 우리 아까 여기 했을 때 여기 의제 매입세액이 133만 769원이었어요. 아까 그 매입 저기 예정 신고 때가 얼마 나왔냐면 여기 133만 769원. 왜 이렇게 하는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때에는 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0월에서 지금 12월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미 공제받은 거 있죠. 네, 거기에다가 요 금액 치세요. 133만 769원. 그리고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133만 769원. 그러면 끝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요게 단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월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6개월에서 3개월 빼면 몇 개월 남죠? 3개월치 남죠? 요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6개월치가 정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치 계산해서 3개월치 빼면 몇 개월치 남죠? 3개월치 남죠. 그래서 여기 아까 계산할 때 예정하고 확정하고 다 넣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치로 계산을 하려면 예정 확정 금액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입액도 몇 개월치예요? 6개월치로. 그러면 여기 보면은 7,200이라고 여기 보이세요? 7,200. 요게 뭐냐면 우리 회사 한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얼마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7,200. 왜냐면 법인은 40% 해주거든요. 매출액에. 그래서 7,2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 나왔어요? 4,460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제대상 금액이 얼마예요? 4,460.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총 171만 5,384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예정신고 때 얼마 받았다? 133만 769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요번 3개월은 얼마치가 되는 거예요? 38만 4,615원만큼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 그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6개월이 더 정확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6개월치를 계산해서 3개월치를 빼서 몇 개월치만 하겠다? 3개월치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교재는 490페이지. 요거는 이제 종료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할 때 또 똑같은 설명 또 할 거예요. 그래서 490페이지 보시면 저기 재활용 패자원 세액 공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설명했지만 뭐가 없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죠. 부족한 나라 중에. 그래서 대부분 자원을 수입해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재활용을 해. 그러면 재활용을 권장해야 되겠죠. 그럼 국가에서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뭐를 해주는 거예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도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재활용을 해주면은 세금을 이제 빼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는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뭐하고 비슷하냐면 의제 매입세액하고 비슷해요. 안 되는 건데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의제 매입세액은 물가 때문에 해주는 거고 물가 상승하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는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세요. 그래서 바로 넘어갈 겁니다. 491페이지 밑에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요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날짜가 거기 보시면 2기라고 되어 있는데 2기 예정, 2기 확정. 날짜 보시면 10월, 11월이죠. 10월하고 11월은 2기 뭐예요? 확정이에요. 뭐예요? 확정.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아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상호에다가 F2 그래서 F2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차상 원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에요. 여기는 거기 써 있어요. 비사업자 거래는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모함 가정함. 그래서 영수증 몇 번이요? 1번. 영수증 하시고 그 다음에 구분 코드는 중고자동차예요? 기타예요? 기타예요. 중고자동차 아니면 다 기타입니다. 그 다음에 건수는 한 건.
그다음 잘못 들어오셨네. 그다음 품명은 뭐야? 고철. 그다음에 수량은 몇 킬로요? 2,000kg. 차량 번호, 차대 번호는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차량 번호, 차대 번호는 중고 자동차일 때만. 그래서 차량 번호하고 차대 번호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 금액 얼마예요? 330이에요. 얼마라고요? 330. 그 다음에 공제율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공제율은 중고자동차가 110분의 10이라고 여기 써있죠. 맞죠? 그러면 중고자동차 아니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3분의 3이니까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03분의 3하고 취득 일자는 2020년 10월 며칠이요? 9일. 그 다음에 지금부터 3분 드릴 테니까 이하숙 씨, 차상원 씨, 손흥민 씨 3개 있으시죠? 나머지 거 다 넣으세요. 여기 입력은 뭐 별거 없죠. F2 이하숙 씨. 그 다음에 영수증에 기타에 고철에 100kg에 15만원 103분의 3 2020년 10월 13일. 그 다음에 또 차상원 씨. 차상원 영수증에 기타 재활용에 고철에 700kg에 96만원에 103분의 3에 2020년 11월 며칠이요? 27일. 그 다음에 손홍민 씨 고철에 900kg에 120만원에 103분의 3 2020년 11월 28일. 여기도 이거는 쉬워요. 여기 넣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의제 매입세액도 한도 계산했죠. 얘도 한도 계산해요. 요 밑에가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매출액 예정분 있어요. 거기 지문 보시면 이기 예정 신고 시 과대표준 얼마라고 써 있어요? 2천만 원. 얼마라고 써 있어요? 2천. 그래서 예정분에 2천 쓰시고 그 다음에 확정분은 얼마요? 3천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은 단기 매입액. 근데 다행히도 이 문제는 예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561만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 신고 때 한 거 있다 그러면 더해서 넣으셔야 돼요. 뭐해서 넣어야 돼요? 더해서. 왜냐면 단기 그러면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단기 매입액이라고 써 있는데 지문에 보시면 예정 신고 때 한 적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할 필요 없죠. 이미 공제받은 거. 왜냐면 예정 신고 때 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넣으면 끝.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만들려면은 예정 신고 때가 있는 걸로 내요. 근데 쉽게 만들려면은 예정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난이도가 오락가락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운7 기삼이라 그래요. 운 70%. 그 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문제가 나오냐 그게 70%고 30%는 내가 잘해도 연습을 해야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운7 기삼이라 그래요. 저는. 그 다음에 나오시고 493페이지 요것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요거 잘 나와요. 아까 했었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대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의제 매입세. 근데 지금부터 할 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493페이지 8번에 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냥 열심히 치면 돼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2번 연습할 거예요. 최근에 2번 냈거든요. 2년 안에. 근데 대빵 쉬워요. 그래서 나오면 오히려 감사한 문제고 제일 어려운 게 493페이지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요게 좀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가 버전이 4개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날 수 있는 게 탭이 4개 있거든요. 그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4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래서 우리 불공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불공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알고 계셔야 돼요? 불공. 우리 불공에 뭐뭐뭐 있죠?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모요, 소형, 승용. 자, 몇 cc 제외,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모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재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494페이지. 거기 보시면 안분 계산이 있고요. 정산이 있어요. 맞죠? 494페이지 보시면 안분 계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예정신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494페이지 실습 예제 볼 거예요. 그래서 안분 계산은 예정신고. 그러면 정산은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요 정산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6개월치 계산해서 몇 개월치 뺀다고요? 3개월치 빼요. 그래서 몇 개월치 만들어요? 3개월치.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나오면 안분이 좋은 거예요? 정산이 좋은 거예요? 안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3개월치만 하면 되니까. 근데 6개월치에서 3개월치 하는 건 어쨌든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제 입력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제일 위에 공제받지 못할 배입색 명세서. 그래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일단 예정은 1월에서 몇 월이에요? 3월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예 누르시라고요? 아니요 누르시라고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은 불공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연습합니다. 근데 많이 연습하진 않아요. 왜냐면 요 4개 자체가 그렇게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나오면 사람들이 싫어하세요. 왜냐면 연습량도 적고 그래서 외우지 말고 위에 있는 글씨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단 안분 눌러주세요. 안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시험은 무조건 산식은 1번 산식이에요.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아니요. 왜냐면 얘 눌러도 안 불러와줘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다 맞춰놓은 게 아닌지라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은 엔터 쳐서 넘기세요. 구분에다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급가액인데 항상 여기 위에 있는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뭐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글씨. 여기 보시면 과세 면세 사업에 무슨 매입이에요? 공통 매입이에요. 거기 교재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세요. 몇 번 보세요?
2번. 거기 2번에 보시면은 2020년 2월 10일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의 공통 매입액 얼마가 있죠? 네, 5천만 원 있죠. 얼마 있어요? 5천. 그럼 여기에다가 5천에 얼마요? 500. 왜 여기에다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매입이라고? 공통 매입. 그래서 공통 매입 금액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보시면 총 공급가액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총 공급가액.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 총 공급가액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과세하고 면세하고 합친 거예요. 우리 총의 뜻이 뭐죠? 전부잖아요. 그래서 과세에 5억, 면세에 몇 억이요? 5억. 그럼 몇 억이요? 10억. 10억은 1치고 더하기 3번 누르면 10억이에요. 저도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100억 넘으면 솔직히 헷갈려요. 왜냐면 시험 문제 10억 단위까지 나오는데 100억 단위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 거기 보시면 면세 공급가액 얼마예요? 5억. 그러면 끝인데 왜 이렇게 넣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금액 먼저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이 공통의 뜻이 뭐예요? 공통.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과세와 면세 사업에 무슨 매입? 공통 매입. 그래서 공통의 뜻은 혼자 쓸 거다, 같이 쓸 거다? 같이 쓸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세하고 면세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같이 썼어도 그 금액을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과세 관련된 건 과세거든요. 근데 면세 관련된 거는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면세 관련.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 그래서 이 파트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공제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불공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과세하고 면세 같이 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쓰면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밥 친구랑 같이 먹었어. 그럼 일반적으로 나눠서 내듯이 요 금액도 같이 썼지만 써진 곳이 틀리니까 뭐 하자? 나누자. 근데 나눌 때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여기에서는 뭘로 잡은 거냐면 매출액으로 잡은 거예요. 무슨 액이요? 매출액. 왜냐면 공급가액이 매출액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여기 총공급가액이 10억이고 면세가 5억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프로예요? 요게 50%예요. 면세 비율이. 왜냐면 10억에 5억이면 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내가 잘못 넣었구나. 이런 이상하다 했네. 금액을 제가 잘못 넣었어요. 여기 50% 맞죠? 그래서 여기 얼마 나와요? 250 나와야 돼요. 제가 금액을 잘못 쳤어요. 5억을 500으로 쳐놨어요. 그래서 50%만큼은 면세에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500에 50%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안분 계산은 무슨 신고 때 하는 거라고요? 예정 신고 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확정하고 나머지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